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원전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이 한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G2파워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 9%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원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 당시에 이 1년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과 60선이라고 볼 수 있는 중기 이동 평균선에서 저항에 걸리면서 좀 무너졌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20선 부근까지 밀려있는 상황에서 20선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가 연출될 만한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 어디입니까? 앞전에 고점이었던 구간이 돌파되고 나자,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 다시 한번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멘텀까지도 떠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 내용의 기사가 좀 반박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까지 우리가 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인데, 시원하게 연속적인 상승 캔들로 올라가 보자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상승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면서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상승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지를 받아줬었던 구간,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과거에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 당시에 찍었었던 고점인 바로 이 구간이자, 여기서는 그 고점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가 반복적으로 연출됐었던 구간,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이 돌파되고 나자 다시 한번 지지로 바뀌었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지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그렇게 까지 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아직까지도 매수 타점 못 잡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눌러봐주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자, 일단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세력들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명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빅이슈가 터졌었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이 내용의 이슈가 좀 터져줬었는데, 단독 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의 지분 인수를 한국의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측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한국에다가 제안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공동인수를 제안함에 따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및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기회로 보고 구체적인 투자 방안과 실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한전 공동지분 투자 검토라고 이야기하면서 팀 코러스가 부상됐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전을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더 응축이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슈 추가적으로 다뤄봐드리기 이전에 이 내용의 기사도 한번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미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 산업부 쪽에서는 사실 아냐 라고 했었던 내용의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측 제안 받아서 검토 중 이러면서 대미 투자 펀드 재원으로 활용 방식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실무근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사실 어떤 이 인수권에 대해서도 항상 초반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박이 가능한 사례가 바로 이 SM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SM 이 카카오에서 인수된다라는 그 찌라시가 돌았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SM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SM이 다짜고짜 이렇게까지 갑자기 상승한 이유가 뭘까? 이때 당시에 가격대가 3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왔었냐면은 무려 한 7만 원 구간까지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카카오 인수 썰이 돌았었던, 찌라시가 돌았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무슨 CJ ENM 관련해서도 기사가 나왔었고, 이거 아니다, 카카오가 아니라 네이버다, 이런 내용의 이슈도 막 터졌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공개 매수가 들어왔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S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실무근이라든지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의 이슈는, 뭐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의 이슈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후속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는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잘 올라가고 있을 때 여기서 한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분명히도 발생을 했었죠. 자,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정말로 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가는, 이 대형주가 이렇게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가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여기서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을 활용하려면 AP1000이라고 하는 이 노영로를 활용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식재산권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로열티를 주고 쓰는 방안이 논의됐었던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전 정권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주는 바람에 이 노예 계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터졌었던 이 원전 종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앞전에 노예 계약에서 이제는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이 있었던 회사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엄청난 주가의 폭등 흐름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여기 지금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종합정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공매도가 야금야금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이 억 단위다 보니까 1,300억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감소해 주면서 900억대로 내려오나 싶더니 800억대로 내려오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야금야금 증가하면서 얼마까지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1962억까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특히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8월 21일 날 이렇게 업팅룰 예외의 조항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키드 숏 포지션의 입장에서 더 공격적인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8월 2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날 이 캔들, 이 위치에서도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아무래도 이 강력하게 좀 작용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매도가 짓누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계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숏 커버가 터져 나오면서 숏 스퀴즈도 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전에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그런 것이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엄청나게 억누르고 있었던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숏스퀴즈가 터져 나오면서 미친 듯이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이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하나솔루션에게 직접적인 호재가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폭제로 작용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를 방문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하나솔루션을 방문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고, 아무튼지 간에 이 공매도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나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압박감이 생기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미친 듯이 쏟아 들어오는 숏스퀴즈까지도 터질 수 있는 자리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오히려 이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임을 인지하면서
하면서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에도 짧게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손절 타점 같은 경우에도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서 일단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우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어줄 수 있는 구간까지도 같이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뭐 감히 좀 그림을 그려드려 보자면은 일단 여기서 한번 고점을 형성했었던 적이 분명하게도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왼쪽 어깨 머리통,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 만들어 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는 저항벽에 가로막히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 찍고 나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점이었었던 구간이 돌파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지지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일단 이것은 우리가 예측은 하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는 끌어올리는 그 주체로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앞전처럼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올 확률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거기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도를 전환하는 시점이 분명하게도 있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매도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이렇게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149,200원이라고 하는 이 고가를 찍은 이후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5일선과 11일선을 동시에 깨버렸었던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앞전에 만들어주고 있었던 지지선을 그냥 이탈시켰었던 그 날짜가 5월 12일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2일경에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2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125,00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 잡고 난 이후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까지 노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장의 흐름까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매도를 잡아갈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일단 매수 타점부터 잡겠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매도로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에 대해서까지 대응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을 때 무료로 참여해 보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이라고 보이시죠?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두셔야지만이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좀 올라오면 그때 보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깜빡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 놓친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진 이후로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깜빡해서 나중에 보낸다라고 해놓고 깜빡하지 마시고 지금 76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온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 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 드릴 때 8월 21일 날 보시다시피 분명하게도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주가를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8월 21일의 캔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해봐 드리자면은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8월 21일 날 이렇게 주가를 하방 이탈하려고 만들었었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 가까이를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상황이냐면은 110만 주 가까이 매도세를 쏟아냈었던 8월 21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가를 억누르려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내주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슈가 터져주고 있는 이런 이 원전 쪽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G2 파워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G2 파워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앞전에 8월 13일에도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내봐줬었던 종목이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태운 같은 종목들도 있겠어요. 태운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는 연속적인 상승세를 잘 보여주는 종목인데 끼가 다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도 상한가 캔들을 2번 정도 만들어 내봐줬었던 끼가 다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태용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로 들어간 상태에서 오늘 마이너스 0.34% 정도 쉬어주고 있는데, 오늘 올릴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아까 전에 영상 촬영을 좀 해봐드렸는데 올릴 생각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오늘이 투자 경고 판단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초 판단일이고, 딱 여기라고 볼 수 있는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를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 해도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밀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우리 기술도 있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끌고 가면서 G2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태용 같은 종목들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태용보다는 아무래도 G2 파워가 좀 더 수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G2 파워랑 우리 기술,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G2 파워랑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스몰캡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 아무튼지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면 지금 평균 단가가 11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그 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아무런 대응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지만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 여기는 진짜 이 저항에 맞닥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정확히 말하면 11만 원 구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밴드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1만 원에서 10만 한 8천 원 구간,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왼쪽 어깨도 만들어 줬었던 구간, 그러면서 머리통 만들어 내봐 줬었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내봐 줬었던 구간에서의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아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를 띄워주려고 해도 여기서는 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걸리면서 다시 한번 눌러봐 주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아놓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제시를 해드리되 이번에 이슈가 정말로 센다라고 하면 정말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M&A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는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평균 단가 낮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뭔가 설왕설래하면서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미 투자 1호 9월 공개 임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수혜입을 원전건설주 반등할까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줬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반도체 압박 우려 털어내며 협상 리스크 정점 통과, LNG 및 차세대 SMR 프로젝트 연계 수주 기대감 확산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미국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대미 투자 1호 사업 방향도 막판 변수라고 되어 있었던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투자라고 만약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진짜 인수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원천 기술 가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진짜로 엄청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좋지 못한 상황까지 많이 내려왔었던 게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전에 이 인수했었던 도시바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몰락의 길을 좀 걷게 됐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원전이 2050년까지 해서 미국이 엄청난 원전의 300기 가까이를 짓기로 이미 이야기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이 AI 빅테크에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전력, 엄청난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방식은 원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해야만 되는 이 미국 입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 공동 인수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충분히 터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버텨주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수로 진입할 수가 있겠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면 진짜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거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피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바닥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걸 지켜보면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타점 잡아가는 것도 잡아가면 되는 것이 충분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려봐주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타점 잡아가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리스크 관리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작정 그냥 뭐 신고가 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 찍는 구간에서는 여러분께 매도 타점까지 가감없이 안내를 좀 드릴 건데 7105-8354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딱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